여러분, 만약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빚을 법적으로 탕감받는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실제 사건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이 재정 위기가 어떻게 풀렸는지 그 전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와, 정말 시작부터 숨이 턱 막히는 질문 아닌가요? 월급이 150만 원인데 빚이 1억 5천만 원이라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요, 오늘 저희가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볼 겁니다. 이게 어디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여기 서울회생법원의 실제 공식 사건 파일에 그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서를 단서 삼아서 한 사람이 어떻게 범의 도움으로 완성이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잡게 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니까 저희는 실명 대신에 사건 번호, 신청인 3046이라고 부를게요. 이 번호 뒤에 숨겨진 한 사람의 사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거 하나는 꼭 알아야 합니다.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인데요. 이게 단순히 빚 없애줄게 하는 무슨 마법 같은 게 아니에요. 채무자한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파산은 피하게 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법원이 중간에서 아주 정교하게 재무 상태를 조율해주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신청인 3046이 마주했던 문제, 그 규모가 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빚이 도대체 얼마나 많았던 걸까요? 네, 정확한 금액이 1억 5,030만 원이 넘습니다. 와, 이 숫자 보세요. 화면을 그냥 꽉 채우잖아요. 이 숫자의 무게감이 느껴지세요? 보통 사람이 평생 모으기도 정말 힘든 노인데 이게 정부 빚으로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빚이 그냥 한 곳에서 빌린 돈이 아니었어요. 보면 K뱅크 같은 인터넷은행도 있고 삼성, 롯데 같은 우리한테 익숙한 카드사들도 있죠. 심지어는 밀린 건강보험료까지 무려 12곳의 채권자들한테서 정말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빚이 얽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빚이 많았던 상위 3곳을 한번 볼게요. K뱅크에서 빌린 원금만 거의 6,800만 원. KB국민카드에서 4,500만 원, 삼성카드에서도 1,1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빚의 대부분이 제1, 제2금융권 대출이랑 카드 빚이었던 거죠. 아니 도대체 이 막대한 빚은 왜 생긴 걸까요? 무리하게 투자를 했나 아니면 사치를 부렸나 싶잖아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신청인이 법원에 밝힌 공식적인 이유는 정말 놀랍도록 단순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현실적이어서 마음이 아픈 이유였어요. 바로 생활비 부족.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거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그 분석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엄청난 빚이라는 산 앞에서 신청인이 가진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신청인의 직업은 선교사였고요. 월 평균 소득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넘는 빚. 그 거대한 산 앞에서 월 150만 원이라는 소득은 정말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죠. 바로 이 화면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왼쪽을 보세요. 갚아야 할 빚은 1억 5천만 원이 넘는 거대한 추인데 오른쪽, 당장 가진 걸 다 팔아도 갚을 수 있는 돈, 이걸 청산가치라고 하거든요. 이게 고작 14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준을 아예 넘어선 거죠. 아니, 그래도 자산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 싶으시죠? 근데 법은요,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은 보장해줍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이 32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최소 생계비 185만 원은 아예 건드릴 수 없게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5,500만 원도 압류 금지 항목이라서 자산에서 빠집니다. 이렇게 법으로 보호해주는 것들을 다 빼고 나니까 진짜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딱 140만 원 정도만 남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법원은 이제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할지를 계산해야겠죠? 계산법은 아주 간단하고 현실적이에요. 매달 버는 돈 150만 원에서 법원이 인정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약 125만 원을 그냥 빼버립니다. 사람이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남는 돈, 즉
신청인이 현실적으로 매달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바로 25만 원으로 딱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 25만 원을 대체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법원이 정해준 기간은 총 3년, 그러니까 36개월입니다. 2025년 10월에 시작해서 2028년 9월에 끝나는 거죠. 이게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3년 동안 성실하게 갚겠다는 약속인 셈이죠. 자,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3년 동안 매달 25만 원씩 다 합쳐서 900만 원 정도를 갚으면 대체 1억 5천만 원이 넘던 그 빚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원의 최종 결정, 정말이지 놀랍습니다. 6%.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 안에 이 모든 이야기의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6%라? 잠시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6%가 바로 변제율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원래 갚아야 했던 빚 원금 거의 1억 5천만 원 중에서 또 6%만 갚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동안 쌓인 이자는요? 그건 그냥 전액 탕감이에요. 싹 다 없어지고 영원이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결과가 한눈에 들어오죠? 3년 동안 갚는 돈은 총 900만 원, 그리고 법적으로 면제받는 금액은 무려 1억 4,100만 원이 넘습니다. 갚는 돈과 사라지는 돈의 차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아니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사실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채권자들한테도 이게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신청인이 그냥 저 파산할게요 해버렸으면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돈은 고작 140만 원뿐이에요. 하지만 이 회생 계획을 따르면 3년에 걸쳐서 총 900만 원을 돌려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도 최악은 피하는 더 합리적인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약속된 3년 동안 성실하게 돈을 다 갚고 나면 이 법률 문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신청인은 남은 모든 빚에 대한 책임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완벽하게 재정적으로 새 출발을 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는 한 사람의 빚 94%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라지는 과정을 전부 지켜봤습니다. 이걸 보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제도가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무너진 사람들을 위한 꼭 필요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박탈감을 주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